오늘은 탈모로 안 해본 게 없는 남성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 치료도 다 받아보고 두피 문신에 모발 이식까지 탈모랑 관련된 모든 치료나 시술들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탈모 치료를 N년 하면서 또 모발 이식, 두피 문신을 받은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회되는 거, 제일 신경 쓰이는 거,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다 경험해보신 원장님의 찐 후기니까 탈모 치료나 시술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쯤에 용닥터 채널에 모발 이식 1년 후기로 출연했었어요. 그때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80만 회에 가깝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나 모발 이식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M자 탈모를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보다트랑 미녹시딜을 시작하라고 하셔가지고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약도 먹고 미녹시딜도 열심히 발랐었어요. 그때 당시 사진도 있는 거죠. 약을 네. 먹기 전 사진. 네. 지금 이 사진.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2년 동안 아보다트 먹고 미녹시딜 바르고.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보다트를 먹는데 부담 없었어요? 저는 고객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두타를 먹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구나. 네. 네. 그럼 미녹시딜은 얼마나 발랐어요? 2년을 발랐고 하루에 몇 번 발랐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발랐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발랐고. 네. 크게 개선되는 건 솔직히 못 느꼈는데 M자 부분에 잔털 같은 게 조금 두꺼워지는 그런 건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머리가 없잖아요, 이마에. 뭐 새롭게 난다든지 이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안 돼서 두피 문신을 받았잖아요. 네. 보통은 M자에는 두피 문신보다는 모발 이식을 먼저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두피 문신을 먼저 한 이유가 있나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두피 문신이 아무래도 모발 이식에 비해서 최종 결과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비용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 네. 현혹돼 버린 거네요. 그쵸. 그 장점에. 네. 그럼 그 당시에 두피 문신 얼마나 줬어요? 6년 전이니까. 두피 문신이 그때 당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였고 그 리터치까지 전부 포함해서 네네네. M자 헤어라인. 네. 그리고 모발 이식은 6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선택지가 조금 좁혀지긴 하네요. 그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피 문신을 먼저 받았잖아요. 네. 만족도는 어땠어요? 후회한 부분도 있고 만족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두피 문신을 2번을 받았거든요. 먼저는 이제 M자 탈모 부위에 눈썹 문신처럼 이렇게 그리는 문신을 받았었고 그리고 M자가 좀 채워지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적으로 헤어라인을 조금 내리면서 기존 모발이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SMP 기법으로 연결해주는 문신을 2번째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총 1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M자 헤어라인의 시각적인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머리가 없으면 밝아 보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어두워지면서 M자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게 개선이 되면서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M자가 깊어 보이지 않으니까. 네. 겉으로 봤을 때 M자 티가 덜 나니까. 그게 이제 만족한 부분이고 후회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고 한 2년 정도 지냈어요. 그동안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두피 문신을 했다고 하면 가까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어색하다는 얘기를 많이. 근데 그거는 두피 문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까이서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밝은 데서 보고 이러면은 티가 나긴 해요. 왜냐면은 없는 곳을 제가 내렸기 때문에. 아예 라인을 더 내려가서 문신을 해가지고. 네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어색하다. 네. 또 다른 건 후회되는 거 없었어요? 제가 두피 문신을 초창기에 해서 그런지 기술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문신사 선생님의 실력의 문제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번져가고 어두운 음영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모발 이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후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모발 이식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M자 탈모고 두피 문신을 한다고 하면 쉽게 제 두피를 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문신은 한 번 딱 되면 끝이잖아요. 지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중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업체는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나 인스타 광고가 많진 않았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봤었고 M자를 선으로 채우는 거는 압구정에 어디 눈썹 문신 하는 곳에서 헤어라인을 하기도 해가지고 거기서 받았었고요. 광고 보고? 네. 네. 그리고 SMP로 채우는 거는 문신을 해보니까 리터치도 받아야 되고 한 3회 정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타투샵이 SMP로 하는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처음에 문신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의학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병원에서 하고 싶어서 압구정을 갔던 거고 그 뒤로는 좀 가까운 곳을 갔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업체 선정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네, 잘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광고가 비슷하니까 네.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병원들이나 뭐 시술하는 이 샵들이 잘 된 결과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믿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얼굴을 내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그런 업체나 사람이라면 결과를 아무렇게나 만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두피 문신을 한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피 문신은 명암을 조금씩 올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담할 때 충분히 잘 물어보는 거 중요하고. 아무래도 제가 의료 쪽에 봉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위생이나 의학적인 어떤 개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감염이나 이런 문제들. 그런 게 좀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을 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모발 이식으로 어쨌든 잘 가리긴 했거든요. 네. 밀도도 더 좋아 보이고 문신이 바탕이 되니까. 그러면 그 모발 이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어요? 병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로 3군데 정도를 검색을 했고 원장님이랑 가장 말이 잘 통하는 곳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네. 원장님이랑 말이 잘 통하는 곳, 그게 어떤 말이죠? 사람마다 이제 각자 자기 외모의 컴플렉스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스스로 느꼈던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눈에서 귀까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모발로 채워주시는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좀 말이 좀 통했다 생각했고, 그리고 좀 웃기실 수 있는데 상담하러 갔더니 당신은 모발 이식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네. 약간 좀 신뢰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 이상한 포인트인데요. 모발 이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해주는 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 이마 정도면은 복이 많이 들어올 이마 정도니까 하지 말라 이러셨는데 저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병원을 선택하게 됐다. 네. 근데 제 고객 중에는 다른 병원 갔는데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다른 병원은 견적을 내주고, 저도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서 디자인하고 견적을 내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거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 제 이마랑 지금 이마랑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지금이 훨씬 마음에 들면은 해야 되는 게 맞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만약에 모발 이식 병을 찾는다고 하면은 뭐 비슷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을 때 당시에는 두피 현미경이나 네. 촬영기기 있잖아요. 저런 네. 거. 저런 게 없었어요. 지금 모발 이식을 해야 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당연히 저도 첨단 장비를 가지고 진단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두피 문신이랑 같이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두피 문신이랑 같이 연계된 병원을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M자는 모발 이식을 먼저 하고 정수리가 좀 가르마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거기는 SMP로 좀 채우자, 이렇게 총합적으로 처방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게 좋긴 해요. 어디 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병원이 전체의 시술을 다 하고 있으면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처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모발 이식이 먼저다, 두피 문신이 먼저다. 왜냐면 우린 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발 이식을 할 때도 절개, 비절개 둘 다 할 줄 아는 병원을 가라고 해요. 비절개에 치우치지 않고 절개를 해야 되는 사람 절개를 하고 가장 고객한테 알맞은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발 이식은 만족하나요 지금? 저는 모발 이식을 2000모에 800모낭 정도를 해서 많은 양을 하진 않았어요. 디자인을 할 때도 코끝에서 이마 라인에서 한 3에서 5mm 정도 더 내렸어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칠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적이진 않지만 네. 두피 문신이 칠해졌기 때문에 그거 가리기 위해서.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을 했었고, 두피 문신과의 시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모발 이식 수술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일정 밀도 이상 채울 수가 없다는 거. 근데 거기에 비록 지금 번져 있긴 하지만 어두운 음영이 두피 문신이 채워져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좋아서 더 만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모발 이식의 단점이 암흑기가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견디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아, 문신이 받쳐주니까. 네. 모발 이식을 비절개로 했잖아요. 뒷머리 통증은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통증은 그 당시에 뭐 한 며칠 있고 뭐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았고. 약 계속 먹었고? 네, 진통제 먹었어요. 아, 먹었고. 근데 지금 뒷머리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비절개 어쨌든 2000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뭐 예를 들어 용닥터가 딱 보면은 거기서 뽑았을 거니까 거기를 보시면은 거기가 밀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뭐 여기 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친구가 절개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머리를 되게 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고를 이렇게 치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는 보여요. 흉터가 지금도. 그 사람이 이제 흉터가 많이 났구나. 잘못 걸렸네. 관리를 잘못했거나. 네. 네. 절개도 진짜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아, 여기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모발 이식하고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들 절개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절개 흉터를 봐도 그렇게까지 막 보이진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머리를 짧게 칠 일이 없잖아요. 비쳐 네. 보일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 절개로 해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죠, 여성분들.
들어보면은 이것저것 머리에 시간도 많이 비용도 많이 투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투자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마 축소술을 하고 주사도 이것저것 많이 맞아보고 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진 않았거든요. 모발 이식이라는 큰 돈, 두피 문신이라는 뭐 그쵸. 100만 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두피를 모발을 다 내던졌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모발 이식하고 약을 안 먹고 있잖아요. 약을 왜 안 먹는 거예요? 8년 전에 약을 처음에 시작하고 2년 동안 꾸준히 먹고 제 삶이 좀 바빠졌는데 네. 그 당시에는 다 진료 보러 가야 되고 막 약 받아야 되고 막 이래서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다니던 곳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 네, 그치.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갈까 이러다가 다음 주에 못 가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약이 끊기게 된 거죠.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약을 안 먹게 된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간헐적으로 먹긴 먹었었어. 뭐 지인 병원 놀러 가서 처방을 받은 다음에 한 2박스 받은 거 먹으면 2달치? 네. 거의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모발 이식 하는 시점이랑 약을 안 먹기 시작한 시점 비슷한 건가요? 네, 어때요, 느낌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없어요? 좀 약해지고 있어요. 네. 주변 사람들도 밝은 데서 보면 좀 비쳐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살짝 봐도 돼요? 여기 약한데 위에? 여기 네. 경계면이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요, 여기? 위험한데요, 여기? 아 진짜요? 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문신을 해버리면 이 문신이 그 부위 명암을 좀 낮춰서 가려주기 때문에 탈모가 심해지는 그 경각심을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문신을 했다면 문신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약을 안 먹어서 이렇게 약해졌다. 약 먹어야 생각은 돼요. 하고 네.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는데 약을 안 먹고 있다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신경을 더 썼을 것 같거든요. 더 신경 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은 진짜 꾸준히 바르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느끼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꾸준히 좀 아침 저녁으로 잘 감자 좀 최근에 몇 달 전부터 하고 있고요. 네네. 샤mpoo를 뭐 쓰세요? 아니 근데 어쨌든 샴푸도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용닥터 샴푸 쓰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네. 느끼실 수 있는데 네네. 여튼 뭐 저는 만족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병째 쓰고 있고. 아 진짜요? 네, 너무 그 샴푸 얘기를 하면은 어색해 하시니까 진짜 딱 제가 느낀 장점은 두피에 연하고 거품 잘 나고 세정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볼륨감도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긴 하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그런 거 말고 용닥터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나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는 저는 과음하지 말라, 과로하지 말라. 뭐든 생활 습관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탈모가 시작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리고 성생활이 너무 과잉이야. 너무 활발한 성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탈모가 좀 빨리 진행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항상 중간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운동도 진짜 과하게 하면은 탈모 좀 빨라지고. 요즘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 벌크업이 아니라 살크업이구나. 네. 모발 이식이랑 두피 문신을 같이 고민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럼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저는 모발 이식을 할지 문신을 먼저 할지 딱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비쳐 보이는 걸 해결하는 건지 볼륨을 살리고 싶은 건지, 비쳐 보이는 게 고민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오는 문신을 먼저 추천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M자나 헤어라인에는 문신은 절대 추천 안 해요. M자나 헤어라인은 어쨌든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먼저 권장하고, 정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효과 봐야 되면 문신 먼저 깔고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이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만약에 비용이든 시간이든 준비가 됐다면 이식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쉬운 부분을 나중에 문신으로 깔으라고 하죠. 근데 정수리 탈모는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애매하게 모발이 가늘어졌는데 이식하기에는 애매하고, 근데 문신을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문신을 먼저 추천드려요. 문신을 추천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뒷머리가 정말 안 좋은 분들, 너무 가늘다, 너무 숱이 없다, 우리가 이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면적, 이 정도의 견적이 필요한데 그만한 모발을 우리가 채취를 못할 것 같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문신을 추천하죠. 제가 지금 두피 문신이 흔적만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가, 모든 두피 문신이 이런 건가. 근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했을 땐 초창기여가지고 어느 깊이에 넣어야지 오래 유지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깊이를 잘 조정을 해서 오래 유지되는 두피 문신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에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정수리랑 가르마가 좀 약해졌다고 고민이신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두피 문신 해봐라 이러고 사진을 딱 구글링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어디 특정 부위가 없으면 이제 모발 이식은 워낙 유명하니까 상담도 받고 할 텐데, 전반적으로 머리숱이 줄어들거나 뭐 가르마가 좀 넓어졌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두피 문신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객분들 상담하다 보면 문신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 원장님이랑 여러 가지 탈모 치료에 대해서 또 문신이랑 수술에 대해서도 다 경험적으로 어떤 팁들을, 주의사항들을 좀 들어봤는데, 탈모 치료나 뭐 수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저 원장님은 저런 실수를 했구나, 또는 저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걸 토대로 해서 잘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